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재민 프로님께서 아주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과 2019년도에 대한 성공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릴 때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아야 되고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2018년 기준 아파트 시세 변동률에 대한 이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5년 전부터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5년 전에는 빨간색들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질문들 주십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5년 전에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5년 전에는 어디를 투자를 해도 가치 상승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5년 전에는 모든 그래프, 모든 지역의 빨간색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됐습니까? 강원도에 투자를 해도 다 가치 상승이 될 수 있었고 전라북도, 전주에 투자를 해도 전북, 전주에 투자를 해도 모든 아파트는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흐름이 흘러가면서 3년 전으로 바뀌어 가면서 조금 빨간색이 강원도 부분은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전라북도 지역도 조금 없어지게 되고 나머지 지역들도 파란색으로 다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3년 전부터는 수도권 혹은 광역시에만 빨간색이 존재를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든지 간에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이후에 3년 전으로 간다면 오히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 주신다면 서울권이나 광역시급 이 정도에 투자를 해야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1년 전에는 2017년 12월이 됩니다. 그 시기, 당시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113 정책이죠. 1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바로 직후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정책적인 입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시간의 흐름상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점점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5년 전에는 전국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도 가치 상승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3년 전에 투자를 하려고 봤었다면 이 빨간색 부분들 있죠. 빨간색 부분들은 가치 상승을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지역, 충남이나 경남이나 경북 이런 곳에 아파트를 투자하면 오히려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년 전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수도권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 전남을 빼고 대구광역시를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전부 다 파란색 혹은 보합 상태, 회색으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1.3 정책이라든지 6.19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8.3 8월 달부터 엄청난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 계속 빨간색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파트를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광역시급 이상이나 혹은 경기도권에 들어가야 이 수치적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적어도 수도권에는 들어가야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다. 특히나 빨간색 서울 지역을 가보신다면 오히려 더 높은 상승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을 한번 살펴봤으면 이제는 평형별로 한번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권의 10평대, 10평형대 아파트의 가치 상승률인데 5년 전과 비교를 해서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13%나 증가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평대로 한번 넘어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는 92%, 30평대로 넘어갔을 때는 81%, 그리고 40평대로 넘어갔을 때는 67%. 그러니까 지금 평수가 커가면 갈수록 오히려 상승률은 조금씩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평대 이상의 평형별로 들어갔을 때는 5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46%의 상승률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60평대를 들어갔으면 10억을 넣었으면 지금 현재 15억이 됐고 10평형대 넣었으면 10억을 넣었으면 오히려 21억 정도의 가치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흐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물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40대, 50대, 6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원하느냐 이것을 파악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소형 평형대가 강세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2019년도 초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소형 평수가 좀 이끌어 나가지만 후반기 때는 오히려 대형 평수가 한 번쯤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평형대는 조금 일반적인 평형대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오히려 투자적으로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10평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활용도 면에서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과 평형대별로 알아봤다면 우리가 어느 구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서울 전 지역을 한번 살펴봤을 때 물론 내방 상담을 통해서 서울 이외에도 광역시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지만 오늘은 방송상 서울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등포구, 광서구,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강동구 정도 혹은 성담시 분당구 정도가 100% 이상대의 가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오히려 2019년도에는 이 주변, 정말 빨간색의 주변, 이 주변들도 물론 연한색으로 나와 있지만 이 주변에도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52.9%가 올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빨간 곳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빈틈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할 때 어떤 것들에 꼭 유념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가급적 피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직주 의학문 근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직장과 주거와 의학이 의료 기술이죠. 그러니까 병원이 가깝냐, 그리고 학교, 그리고 문화가 근접되어 있는 이런 개발 호재와 교통과 조망권과 주거 쾌적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빨간색 강남이나 예를 들어 영등포나 강동 정도는 조금 피해서 조금 틈새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의 지역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수치가 말을 해주는 거죠. 건물 시장은 경기도를 벗어나게 되면 조금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같은 돈을 투자를 하신다면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오히려 경기도권 내에 특히나 서울시 내부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가치 상승 요인도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영어로 써놨지만 이웃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후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웃 효과인데 말은 너무 어렵죠. 근데 이 말뜻을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옳은 곳 옆 동네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측하지 말고 보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이 호재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냐면 예를 들어 용산구에 호재가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호재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마곡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상암 DMC에 대한 호재, 그리고 강남은 서울의 강남은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는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 말고도 그냥 강남 자체가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 송파구, 잠실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빨간색들은 호재를 따라가는구나 이런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호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이 호재를 기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쫙쫙 치다 보면 이 동그라미 안에서 이런 교집합 지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교집합 지역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호재가 있게 되면 그 일대에 있는 가치 상승이 물론 될 뿐만 아니라 이 여파가 이 주변까지도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호재가 한 개가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세 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호재가 있는 곳 주변으로 들어가되 이 호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집합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봤을 때 물론 상승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대해서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혹은 얼만큼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기존에 비해서 예를 들어 21% 올랐습니다. 그리고 5%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합해 보더라도 우리 지가 상승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면 계속 이런 그래프를 나가더라. 그러니까 우상향 그래프를 같이 이루어져 나가더라.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2019년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매물을 보든지 간에 항상 소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만 아파서 안 보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고 싶은 말은 2019년에도 정책적으로 위험하고 여러 가지 모든 위험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지가 상승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꼭 2019년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한 번쯤은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